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76주년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여수 오동도에 위치한 여순 사건 기념관입니다. 진압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얼굴을 본뜬 조형물, 그리고 여순 사건을 다룬 최초의 영화 동백도 상영됩니다. 10년 동안을 아무 말 안 하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순 11구 기념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일엔 100명, 주말엔 200명이 찾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한 시민은 그날의 두려움을 생생히 떠올립니다. 이제 귀로 듣는 것을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제 3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진실규명도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진상조사 기한은 턱없이 부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었으니까 피해자들도 더 많았을 거고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역사 교과서 사태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우려는 큽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여순 사건 그러면 여순 반란 사건 그러면서 굉장히 움츠리셔요.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여수 시민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여순 사건. 시민들도 뒤늦은 진실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흉기 피습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 여고생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해당 분향소는 지난달 29일 설치된 뒤 현재까지 약 4천 명의 추모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순천시는 시민들이 남긴 메모와 국화꽃을 유가족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올 시즌 K리그2 일정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최근 부진의 늪에 빠진 전남 드래곤즈는 아슬아슬하게 플레이오프 진출권의 마지노선인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보이며 선두 FC 안양의 뒤를 바로 쫓고 있던 전남 드래곤즈. K리그2 2위를 기록하던 전남은 7월 말 서울 이랜드 FC와의 경기 이후 시즌 첫 3연패와 7경기 무승에 빠지며 중위권까지 밀려났습니다. 다행히 최근 부천FC를 3대1로 꺾으며 리그 5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의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It was a two-goal important goal for me, yes, but especially for the team for winning. So yeah, we need that win, and then I scored and we win, and it was a very good feeling, and I was happy. 전남의 목표인 일부 리그 승격을 위해서는 일단 5위 안에 들어야 합니다. 올 시즌 K리그2 우승팀은 다음 시즌 일부 리그로 자동 승격되지만 2위는 K리그1 11위 구단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승격이 결정됩니다. 또 3위부터 5위 간 플레이오프 승자는 K리그 12 구단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펼쳐 운명을 정합니다. 한 해에 최대 3팀까지 리그 승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 승격이 걸린 1위 자리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진출권이 걸린 5위까지의 싸움도 치열합니다. 한 경기 이겼다고 뭐 저희가 올라선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경기만 집중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게 남은 시즌은 이제 6경기. 현재 승점 46점으로 1위와는 8점, 4위와는 단 2점 차에 불과해 얼마든지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5위권이지만 플레이오프에서도 더 좋은 순위로 플레이오프를 좀 진입하지 않을까.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전남 드래곤즈는 오는 5일 성남 FC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점 사냥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 소방당국 보유 매트 중 상당수가 노후되거나 미인증 장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남 소방본부 특수구조대, 119 구조대와 119 안전센터가 활용 중인 에어매트는 113개로 이 가운데 48.7%에 이르는 55개가 내용 연한 7년이 지난 노후 장비였습니다. 또 기본 규격과 다른 미인증 제품도 전체의 21.2%인 24개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각 당의 대표들이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광에 총출동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광군입니다. 현역 의원들의 지원 속에 선거운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영광사랑 지원금 100만 원을 우선 지급해서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는 우리 영광 경기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우선을 두고요. 이에 맞선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도 어르신을 위한 간병비 150만 원 등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간병비 걱정 없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이장 출신으로 영광에서 보폭을 넓혀온 이석하 진보당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민수당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 국민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라고 약속드립니다. 무소속 오기현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동시에 견제하며 새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오기현을 뽑으면 농사, 쌀 농사는 마음대로 주십시오 여러분. 군수가 직접 전국에 판매하겠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도 영광에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재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현재의 이런 방식의 정치 운영, 국정 운영 안 된다라고 두 번째 경고해야 되는 게 이번 보궐선거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 교체를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호남에서 경쟁하고 정권 교체와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설 것입니다. 김재현 진보당 상임대표는 고인물은 썩는다며 새로운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고인물이 상한다고 그 물을 고스란히 떠서 색깔만 다른 통에 담으면 여러분 그 물 드시겠습니까? 각 당의 대표들이 총출동해 영광에 뜨거웠던 선거운동 열기는 곡성까지 이어졌습니다. 조국 대표는 곡성으로 이동해 박웅두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섰고 민주당 조상래, 국민의힘 최봉희, 무소속 이성노 후보는 전통시장 등 곳곳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요즘 김 주산지 전남에서는 고수온이 지속되면서 김 농사 시작이 보름 이상 늦어졌습니다. 김 생산량 감소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런 이상기후가 서남해안 대표 어종의 어획량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 최대 물김 생산지 해남. 창고 안에 둘둘 말린 김발과 김 종자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벼농사의 모내기에 해당하는 종자 붙이기가 한창이었을 시기. 고수온의 가을 폭우까지 겹쳐 수온이 도통 떨어지지 않으면서 채묘 시기를 늦춘 겁니다. 그 수온이 너무 높은 관계로 태풍 영향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전남 김 주산 지역 내 바다 수온은 평년 대비 3도가량 높았습니다. 22도 이하의 적정 수온이 갖춰지지 않으면 김발에 이렇게 붙여놓은 김 종자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대로면 첫 김 채취도 보름 이상 늦어져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확이 한 번 정도 못 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더 어미는 피해를 어차피 한 20-30%는 소득 감소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올해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인근 해역의 김밥과 조미김용 김품종의 채묘 시기는 최근 5년 사이 4주가량 지속적으로 늦춰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수온 상승의 영향이 김뿐만 아니라 서남해안 대표 수산물의 어획량 감소로도 관찰된다고 말합니다. 실제 참조기 어획량 역시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병어 어획량 역시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가도어에 의해서 어업 생산량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해는
수심도 얕고 근데 해안선은 또 되게 복잡해요. 이런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자원량 변동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최근 조기와 병어 품귀 현상 역시 가격 고공 행진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상기후는 우리 삶에 훨씬 가까워진 모습으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